I will deploy the United States military and quickly solve the problem. 직원들한테 도망갈 준비해라. 이렇게 하고서 대문을 들어가가지고 큰 나무 가지고 이제 창문을 보시죠. 건강에 이런 거 빼면 되지. 이 산다는 거는 옛날 그 사람들 자기 생각으로 시키는 거야. 예, 오늘 뉴스탑10은 극도의 혼란 속으로 빠져들고 있는 미국 먼저 가보겠습니다. 이 들불처럼 번지고 있는 미국 시위에 가장 마음을 졸이고 있을 분들 아마도 우리 교민들일 겁니다. 28년 전 LA 폭동 악몽을 잊을 수 없는 교민들이 가장 먼저 한 일은 이겁니다. 건강에 이런 거 빼면 되지. 이 산다는 거는 옛날 그 사람들 자기 생각으로 시키는 거야. 결정은 대개들이 많아서 보여야 되는데 경찰이 저희 한 번 하고 있는데 사람을 어떻게 하는 거야. 미심쩍어. So there is no need for any type of vigilantism because guns only escalate the situation. 이 소식부터 저희가 차분히 뜯어보겠습니다. 먼저 한인 피해 상황부터 알아봐야 될 것 같은데요. 장혜치 평론가님. 28년 전 악몽, 우리도 그렇고 미국에 계신 분들은 오죽 더 그 트라우마가 강하겠습니까? 그런데 화면에 보는 것처럼 LA 경찰은 일단 총 들 필요가 없다, 안심을 시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오후쯤에 LA 카운티와 LA 한인의 LA 경찰이 온라인으로 화상회의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LA 경찰이 우리가 충분히 한인타운을 지켜줄 수 있으니 총기 구입을 자제해달라 이런 요청을 했다고 하고요. 예. 자칫하면 시위대와 이 LA 한인의 사이에서 어떤 총격전이 벌어지게 되면 걷잡을 수 없는 양상으로 또 폭동이나 시위가 폭발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자제령을 요청하는 것 같습니다. LA 한인회에서도 총기 구입을 자제해달라고 하는데 그렇지만 이 근처 총기 상가에 보면 10명이 넘게 줄을 서서 총기 구입을 대기하는 그러한 행렬 같은 경우도 언론사 카메라에 담겼기도 했고요. 이럴 수밖에 없는 게 한편으로는 또 이해가 되는 것이 92년 LA 폭동에서 한인 상점 2,300여 곳이 약탈을 당했습니다. 이때 한인회에서 입은 피해가 3억 5천만 달러,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4천억 원이나 한다고 하거든요. 그야말로 이 한인타운의 90% 정도가 크나큰 피해를 입었던 기억이 있기 때문에 그 당시에 LA에 거주했던 분들이 지금도 계속 교민으로 계시면서 당시에 어떤 아픈 추억에 대해서 누구보다 알고 계실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총기 구입을 하는 행렬을 무조건적으로 잘못됐다, 나쁘다고 말하기는 또 힘든 것 같고 예. 그때 당시 이 LA 사회에서 또 미국 사회에서 루프 코리안이라는 말이 유행을 했습니다. 이게 무엇이냐? 옥상에 올라간 한국인들이라는 뜻인데 대부분의 교민들이 우리나라에서 군대를 마치고 예비군 경력이 있기 때문에 일반인들보다 총기를 잘 다루잖아요. 네. 그러니까 옥상에서 직접 경비대를 조직해서 시위대와 맞섰던 이런 사진들이 다시 유행하고 있는데 지금처럼 상황이 악화된다면 다시 한번 92년도에 루프 코리안들이 필요한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들이 SNS에 회자될 정도로 사태가 조금 심각해지고 있는 양상입니다. 그럼에도 문제는요. 28년 전이나 지금이나 12대의 약탈을 지켜볼 수밖에 없는 이 상황일 겁니다. 직원들한테 도망갈 준비해라. 이걸 딱 하고서 그랬더니 우리 쪽에는 이제 문을 다 톡톡 잠그고 불 다 끄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이제 문을 젊은이 들어가가지고 큰 나무 가지고 이제 창문을 보시죠. 한 4시간, 5시간 정도 계속 갖다 날르고 막 줄기에서 들었다 줄기에서 나가고 나중에는 이제 앞에서 보이는 건 다 가져갔으니까 제 창고까지 들어가서 떴을 때만 갖고 날르고 경찰들이 일단은 뭐 이제 손을 못 쓰니까 그러니까 저희보다 더 큰 뭐 타겟이나 그런 데에서도 계속 신고 들어오고 하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건물이 쇼핑몰인데 전소 거기가 쫙 내려앉자고 그래서 그렇게 땅에서 바로 들고 가는 거예요. 어디가 만큼. 예, 그런데 다른 주는 좀 상황이 심각해서요. 여기 이도원 의원님 화면을 좀 같이 보실게요. 펜실베이니아 교민은 한인 미용용품점 피해액만 무려 180원 정도로 추정되고 아니 시위, 인종차별 시위 이해하는데 왜 작은 점포를 부수고 물건을 털어가는가. 이도원 의원님도 미국에 꽤 오래 거주를 하셨잖아요. 워싱턴에서. 네. 그런데 경찰이 신고한 다음에 그러니까 초기 대응 자체가 늦은 겁니까? 이런 상황에서 경찰의 목적은 약탈하는 저 사람들을 검거하는 것이 아니라
시위 전체를 진압하고 안정화하는데 더 핵심 목표를 두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당장 약탈이 드러난다고 그 사람들을 검거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시가지 전체적으로 보면서 어떻게 하면은 시위대를 빨리 그 한쪽으로 몰거나 해산할 수 있느냐 이쪽 목적이기 때문에 일일이 그 상점 약탈을 막지는 못하는 것 같습니다. 예. 여러분들 시위대의 성격이 조금 그 문제인데, 그러니까 순수하게 흑인 인권 신장을 위해서 거리에 나온 분들도 있지만 일부는 어떤 그 개인적인 어떤 좌절감을 표출하거나 또 아주 일부는 어떤 혼란을 조장하는데 함께 하거나 또 아주 극히 일부는 저 약탈하시는 분들에서 나타나는 것처럼 개인적인 물적 이익을 또 도모하는 사람들도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미국 시민들 중에서요. 그렇습니다. 근데 다만 92년 LA 폭동 당시에 비교해서 조금 다행이라고 볼 수 있는 거는 92년 LA 폭동 때 당시에는 한인 상가가 타겟이 됐어요. 왜냐하면 우리 흑인 커뮤니티에서 돈 벌면서 백인 지역에 살고 흑인들을 무시한다 이런 생각이 있어서 한인들을 좀 혼내주자는 생각이 있었는데 예. 이번에는 LA도 그렇고 펜실베니아도 그렇고 워싱턴 근교도 그렇고 그런 움직임은 없는 것 같아서 그 부분은 일단은 조금 아직은 다행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화면상으로 보면요. 지금 지나가는 화면상으로 보면 얼마나 지금 우리 한인 사회가 공포에 떨 수밖에 없는지 좀 짐작은 되실 겁니다. 교민들은 이렇게 앉아서 당하는 걸 지켜보는 게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이렇게 토로했습니다. 지금 약탈 안 한 군데들만 이제 털러 갈 거니까 준비하라고 이런 글이 막 올라오고 있었대요. 일부러 제 가게 마칠 배 전부 다 뒤집어놨죠. 약탈이 된 것처럼. 저는 요즘에 지금 매일 저녁 잠을 못 자고 카메라 보면서 언제 뚫리나 안 뚫리나 그걸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민방위 다녀온 사람들 다 모여가지고 총 들고 나가서 지키자 이러시는 분들도 있고. 그러게요. 마음이 오죽하시겠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 우리 교민들이 직접 촬영한 시위 모습도 있습니다. 잠깐 보고 오겠습니다. 총사. 오 마이 갓. 여기에는 완전 폭동입니다. 집에 가려고 했는데 길을 막아버렸어요, 경찰이 지금. 프로테스트 하는 사람들이 지금 다운타운까지 들어왔어요. 그래서 경찰들이 지금 다운타운 막아섰고. 눈을 좀 뗄 수가 없네요. 그러니까 어쨌든 거의 전쟁터 방불케 하는 지금 미국 내 사회 상황인데 하정대 국장. 그런데 지금 한인들을 향해서 특정히 한인들을 특정한 건 아니지만 지금 약탈해가는 수준이 트럭으로도 가는 걸 보니까 좀 조직적이라는 분석도 있더라고요. 예. 사실은 이제 1992년 같은 경우에는 주 방위군이 이제 한인타운에 제대로 배치가 안 돼서 그랬었는데 지금 이번 같은 경우에는 LA시에서 방위군을 한인타운 앞에 바로 배치를 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LA에 있는 한인타운은 좀 괜찮은 것 같은데 예. 나머지 지역 같은 경우에는 지금 백인 거주 지역하고 한인들이 사는 지역하고 좀 차이가 있거든요. 백인 거주 지역에 좀 우선적으로 배치를 하다 보니까 그리고 도심에 배치를 하다 보니까 되게 한인들이 사는 상권이 도심은 아주 임대료가 비싸기 때문에 거기서 안 하고 부도심 같은 데 있거든요. 그리고 네. 또 흑인들을 중심으로 많이 상권이 형성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데에는 주 방위군이 있지 않다 보니까 약탈이 많이 이루어지고 또 지금 과거하고 달리 92년하고 달리 지금 이제 SNS가 발달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어디가 지금 털 수 있다 그러면 자기들끼리 우리나라로 하면 카톡이죠. 뭐 페북이나 이런 데로 해가지고 서로 금방 SNS로 연락해가지고 거기에 일제에 몰려든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제보도 빠르지만 집중 목표 타깃도 빨리 알 수 있는 그렇죠. 거죠. 그전에는 시위하다가 잠시 털 수 있으면 한두 개 가져가는 정도지만 지금은 그런 게 가능하기 때문에 오히려 트럭까지 동원해가지고 아주 조직적으로 약탈한다. 이게 과거와 다른 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과거보다도 배나 더 한인들의 우려가 더 크다고 그럽니다. 전반적으로 미국 전역에 뭐 한인 사회 피해가 100여 건 그리고 이렇게 180억 원 정도 피해를 본 곳도 있습니다. 다시 워싱턴에 집중해 볼까요? 트럼프 대통령이 지하 벙커로 피신하는 일까지 발생한 뒤에 이 수도 워싱턴 DC 상공에는 전투 헬기까지 저공 비행을 하면서 시위대를 위협했습니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은 현역 군인 1,600여 명을 백악관 인근에 전면 배치했습니다. In all honesty, I don't get to
think we'll get to see the change we want. I think it'll come in the next generation. But that's what we're here for, the next generation. If a city or state refuses to take the actions that are necessary to defend the life and property of their residents, then I will deploy the United States military and quickly solve the problem for them. I am dispatching thousands and thousands of heavily armed soldiers, military personnel, and law enforcement officers to stop the rioting, looting, vandalism, assaults, and the wanton destruction of property. 이도원 의원님, 저는 이거 보고 좀 놀랐거든요. 지금 미국 전역에 배치된 미군들이 보니까 이라크, 아프가니스탄, 그리고 시리아에 파병된 병력과 맞먹거나 더 많다. 뭐 이런 얘기도 나왔습니다. 저도 좀 놀라운 게 제가 워싱턴에서 한 4년 정도 살았는데 사실은 시내에서 한 번도 군인을 본 적은 없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시위가 일어나도 사실은 의사당, 캐피톨 힐 거기서 일어나지 백악관 주위에서는 시위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거기는 관광이 중심인 거죠. 그렇죠. 제가 있었던 동안에 백악관 주변에서 일어났던 큰 시위는 한미 FTA 반대하는 한국인들이 와서 하는 시위가 가장 큰 시위일 정도였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상황이 경찰로만은 조금 대응하기 쉽지 않다 생각해서 이제 주변에 있는 주들에서 방위군을 데리고 왔는데 주 방위군이 우리나라의 어떤 뭐 예비군이라든지 이런 개념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굉장히 훈련도 많이 하고 즉각 저 상황에 투입할 수 있는 예비군과 현역 군인들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정예 부대라는 굉장히 말씀이시죠? 정예 부대라고 봐야 될 것 같고 심지어는 지금 아마 주 방위군뿐만 아니라 연방군까지도 LA 폭동 이후에 처음으로 투입할 지금 가능성도 있어 보이는데 왜 이렇게까지 하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안티파라고 그랬죠. 좌파 파시스트들의 어떤 움직임이 있는 것 같다고 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그건 좀 과한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현지에 있는 이쪽 잘 아는 교민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약탈하고 방어하고 공권력에 대응하는 게 이게 단순한 시위대가 아니라 뭔가 조직적인 대응이 있는 것 같다는 의사를 표현했고 트럼프 대통령 가족 중에 일부도 약간 그런 의사를 표시했는데 그게 아마 그거와 관련된 백악관은 정보를 갖고 있겠죠. 그래서 그런 상황도 아마 배제는 하지 못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렇게 군까지 동원해서 철저하게 대응하는 것 같습니다. 아까 워싱턴 백악관 모습 잠깐 비춰졌는데 백악관 주변에는 거의 3m 가까운 펜스까지 지금 쳐진 상태입니다. 그리고 워싱턴 하늘엔 블랙호크 헬기가 떴다면 땅엔 이 험비로 불리는 군용 장갑차까지 이렇게 배치가 됐습니다. 거의 전쟁터 준계엄 상황인데 김종욱 교수님, 아까 이도원 의원님이 조직화된 시위대도 분명히 있을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적했던 좌파, 준동 세력, 폭도. 아무리 그 사람들이 대부분이라고 하더라도 지금 트럼프 대통령 7,000명 넘게 지금 체포할 게 아니라 뭔가 좀 잦아들게끔 강경 발언이 아니라 좀 이제 수그러드는 발언 정도는 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저 상황을 보면서 1980년 광주의 모습과 유사한 느낌도 많이 갖게 되는데요. 저는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지금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는 이념 진영 논리로 제기하면서 백인 블루칼라 자기 지지층들 갖다가 좀 결집하는 방식의 대응을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제가 지금 흑백 간의 갈등은 너무 오래됐습니다. 1896년도에요. 평등하지만 분리된다라고 하는 내용들이 합헌을 했어요. 그러니까 백인, 백색과 유색 인종을 분리하지만 평등하다는 얘기를 하고 난 다음에 그것이 계속 유지되다가 1970년에 민권운동을 통해서 1년간 엄청난 싸움을 해서 그나마 좀 현수가 됐다가 아시지만 1992년도 LA 폭동 이후에 지금까지 계속 누적된 상황들이 계속 축적되다가 이번에 터진 것 같은데요. 가장 중요한 문제들은 경제적으로도 마찬가지지만 2016년 정도 보면 미국 백인 가구의 순자산 중간값이 흑인에 비해서 10배가 높다고 얘기하는 상황인 거고요. 그다음에 교육도 백인이 훨씬 어떻게 높죠. 실업률은 흑인이 훨씬 높습니다. 이번에 코로나 때도 좀 빈부격차가 코로나는 더 심각해진 상황인데 이런 상황에서 조지 플로이드라고 하는 사건이 발생했을 때 흑인이 느끼는 좌절감이 너무 크기 때문에 이 문제는 소위 진영의 논리나 좌우파의 논리로 접근할 것이 아니라 제가 존재했었던 예를 들면 흑인에 대한 유색인종에 대한 미국 사회의 차별들을 갖다가 트럼프 대통령이 어느 정도에도 해소할 수 있는 방안들을 마련할 수 있는가 같은 게 중요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최근에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을 보게 되면 전혀 그렇지 않기 때문에 훨씬 더 확산 속도가 높지 않을까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한 장면 저와 함께 만나보겠습니다. 미국 포틀랜드 오리건주 다리 위에서는 모두가 검은 옷을 입고 수천 명이 엎드리는 시위까지 벌였습니다.
장현철 평론가님, 평소에 고속도로 차 다니는 저 도로 위에 무건 시위, 그러니까 우리도 피해자가 될 수 있다. 우리는 숨을 쉬어야 된다. 뭐 이런 구호를 지금 내뱉고 있는 겁니까? 근데 지금 영상에도 나왔지만 이 흑인들만 다 나와 있는 건 아니에요. 보면 백인들도 상당히 많이 저 다리에 나와 있죠. 제가 이 오리건주의 포틀랜드는 도시 문화 때문에 출장을 다녀온 적이 있는 도시인데 예. 포틀랜드라는 도시 자체가 백인 인구가 굉장히 많은 교육 도시입니다. 예. 미국에서 문화적으로 굉장히 어떤 문화 수준이 높다고 알려진 도시인데 지금의 이 시위 양상이 단순히 우리가 앞서서는 흑인들의 과격한 폭동 약탈을 보여드렸지만 백인 인구가 높은 포틀랜드에서 이렇게 다 같이 나와서 시위를 할 정도로 이 시위가 발생한 이후에 특히 트럼프 행정부, 트럼프 대통령의 과격한 발언에 대해서 이제 분노하는 사람들이 그만큼 더 늘어나고 있는 양상으로 판단을 해야 되는 것 같고요. 누워있는 것이 결국 이 플로이드 씨가 경찰에게 무릎으로 깔려 있었던 그 현장을 상징하는 것인데 미국의 주요 방송사나 또 이 시위 같은 경우에서도 8분 46초가량을 누워있는 퍼포먼스를 한다고 합니다. 또 일부 방송사에서는 8분 46초를 아예 까만 화면으로 아무것도 내보내지 않아요. 이게 플로이드 씨가 깔려서 무릎에 목을 찍혀있던 그 시간이 8분 46초이기 때문에 하나의 상징이 되는 것인데 지금처럼 트럼프 대통령이 통합의 메시지 대신에 과격한 메시지로 흑인과 백인을 어떻게 보면 갈라치게 하는 그러한 정치적 행태를 보여준다면 이곳 포틀랜드에서 수많은 백인들이 함께 시위에 동참한 것처럼 미국 전역이 아마도 이 트럼프 대통령을 반대하는 쪽으로 뭉치게 될 그럴 가능성도 없지 않아 보입니다. 저렇게 보시는 화면처럼 저렇게 시위대의 분노는 갈수록 커지는 가운데에서도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시위대를 설득할 생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앙숙인 낸시 펠로시 의원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성경 이벤트까지 저격했습니다. We have a great country. That's my thoughts. This country and the world. We're going to keep it nice and safe. We would hope that the President of the United States would follow the lead of so many other presidents before him to be a healer in chief and not a fanner of the flame. Peaceful demonstrators in front of the protesters in front of the White House were beaten. That has no place, and it's time for us to do away with that. A time to heal. 네, 펠로시 하원 의장이었습니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은 본인이 링컨 이후에 그 어떤 대통령보다 흑인사를 위해 일했다고 하는데 이도원 의원님, 네. 이 주제 정리를 해볼 텐데 시위대가 지금 분위기가 격화되다 보니까 이제 트럼프 낙선 운동으로까지 번지고 있다는 소식도 흘려왔거든요. 그렇습니다. 이게 기본적으로 시위가 이렇게 과격해진 이유가 한 3가지 정도로 나눠볼 수 있는데 우선은 그 고질적인 그 흑인에 대한 차별, 이게 뭐 가장 크겠죠. 거기에 대한 분노가 폭발한 거고, 두 번째는 코로나로 인해서 경제가 어려워지면서 많은 사람들이 굉장히 지금 어렵고 분노가 많이 차 있는 상태입니다. 예. 근데 세 번째, 이게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할 수도 있는데 그 국가 지도자인 트럼프 대통령의 메시지가 굉장히 잘못됐죠. 흑인을 비난하고 또 심지어는 시위대에 총을 쏴도 된다는 식의 그 얘기를 했죠. 이것이 그 문제를 가라앉히기보다는 확산됐다고 믿고 그래서 굉장히 많은 미국 내에서 비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뭐 트럼프 물러나게 투표하자 뭐 조지 클루니 뭐 명배우 유명한 배우인 조지 클루니조차 지금 트럼프 낙선 운동에 가세했는데 하정우 대표장 뭐 짧게 정리를 좀 부탁드릴까요? 사실 이제 미국이 우리하고 달리 시위에 군인을 동원하고 그다음에 헬기에 뭐 험비 이렇게 동원했다 보니까 이 무력을 실로 진압하려고 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이제 생각하는데 사실 이제 동원된 그 헬기 같은 경우는 블랙호크는 원래 무장 헬기거든요. 예. 그런데 이번에 동원한 걸 보면은 그 옆에 있는 도어건을 없앴어요. 그러니까 즉 시위대한테 뭐 기관총으로 쏘겠다 이런 생각이 아예 처음부터 없다는 거죠. 예. 그다음에 이제 라코타 헬기 같은 경우에는 수송용 헬기예요. 이게 무장 공격하는 헬기예요. 그러니까 즉 다시 말하면 시위대가 모여 있으면은 헬기가 30m 지금 상공했다는데 그걸 좀 더 낮추면은 엄청 바람이 세가지고 서 있기도 힘들거든요. 그렇죠. 즉 다시 말해서 시위대를 해산용으로 하는 거고, 그다음 아까 험비 같은 경우에도 그게 수송용 차량이에요. 그게 무슨 어떤 뭐 전차나 뭐 탱크 이런 게 아니고,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 동원된 군의 여러 가지 무기들은 해산용이지 이게 시위대를 직접 공격할 용은 아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요. 그런 면도 있다. 네, 알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낙선 운동으로까지 분위기가 좀 바뀐 미국의 시위 얘기, 오늘 뉴스탑10 첫 번째 이슈였습니다.